배준호 오형규 공격재능 특별한 이유 이강인과 삼각편대, 플레이 분석, 월드컵 예선 전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A대표팀은 10일 한국 시각 밤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서 요르단을 2대0으로 제압했다. 무엇보다 대표팀이 전통적으로 고전했던 중동 원정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수 2위 기량을 과시하며 거둔 승리라는 데에 의미가 깊다. 그 과정에는 특히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배준호와 오형규의 활약이 돋보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약체인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답답한 경기력을 노출했다. 아예 내려서 앉아버리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만한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를 좋게 포장하자면 플레이가 신중했기 때문이다. 현대 축구는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믿음과 일맥상통한다. 아군이 공을 가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확률은 떨어진다.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전한 백패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경기할 때에는 이런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높은 위치까지 어떻게든 올라가더라도 겹겹이 쌓인 수비 앞에서 개인 돌파는 오히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 사이트 폼몹을 기준으로 당장 지난 5만 전 3대1승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드리블을 2회 이상 시도한 선수가 이강인, PSG 밖에 없다. 손흥민, 토트넘과 황희찬, 울버햄튼은 각각 1회 시도에서 실패했다. 이강인이 6회 시도에 4회 성공했다. 홈에서 무승부에 그쳤던 팔레스타인전도 비슷하다. 이강인이 5회 시도에 4회 성공했다. 손흥민은 3회 시도했지만 1회 성공했다. 다만 이강인은 주로 중원 지역에서 상대 압박을 벗어나는 용도로 드리블을 시도하는 스타일이다. 이강인이 탈압박에 성공해도 우리의 득점 기회와 직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강인이 수비를 따돌리고 전방에 좋은 패스를 넣어줘도 앞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찬스는 없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돌파가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배준호와 오형규가 그것을 보여줬다. 오형규는 배준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헛다리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수를 벗겨냈다. 컷인으로 각도를 좁혀 대포할 슈팅까지 완벽하게 꽂았다. 배준호는 측면에서 수비 둘을 개인기로 제치고 박스 안까지 들어와 유효 슈팅을 장렬했다.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배준호는 경기 막판 중앙과 측면에서 혼자 발군의 스피드를 보여주며 요르단 수비진을 유린했지만 오히려 우리 공격 숫자가 부족해 패스할 곳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경기에서 배준호는 드리블 2차례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오형규도 2회 시도에서 1회 뚫어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돌적인 도전이 나오는 모습 자체로 플레이가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느껴졌다. 거기에 높은 성공률까지 보여주며 결과까지 잡아 그야말로 흠 잡을 곳이 없었다. 슈퍼월드사커는 2번 부상자가 나온 타이밍에 배준호와 오형규를 동시에 투입한 교체책이 결과적으로 추가 득점을 만들었다고 조명했다. 이 매체는 날카로운 돌파 이후 오른발에서 화끈한 슈팅이 터졌다. 부상자가 2명 나왔지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적지에서 의미가 큰 승점 3점을 챙겼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홍 감독은 어려운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 선수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멀리 요르단까지 원정 온 응원단에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2. 요르단을 2에서 0으로 완파한 한국의 전술은 어땠을까? 김세훈의 스포츠인. 전술은 포메이션 공격 전술, 수비 전술, 압박 전술, 공수 전환, 개별 선수 활약으로 나뉜다. 한국은 4-3-3을 썼다.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고루 쓰려고 했다. 수비 라인은 다소 낮았다. 전진 압박을 많지 않았고 부분적인 압박은 측면에서 이뤄졌다. 공수 전환에서 속도를 높이려고 애썼고 공격 전환 시에는 측면을 주로 이용했다. 선수 특징을 고려해 좌우에 언밸런스한 공격 루트를 구축했다.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전술은 이미 공개된 책략들이다. 그 중에 무엇을 택해 어떻게 운용하는지만 남는다. 경천동지할 전술을 내놓는 감독은 극히 드물다. 4-3-3에서 주요 전술이 무엇일까? 4-3-3은 공수비 비중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미드필더,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면 공격력이 강해진다. 윙어, 미드필더가 수비에 열심이면 어디에서나 압박이 가능하다. 3톱은 폭넓은 공격 전술을 가능하게 만든다. 3톱이 중앙 집중형으로 좁힐 수도 있다. 반대로 3톱이 간격을 벌리면 사이 공간을 미드필더 또는 풀백이 파고들 수도 있다. 미드필더 3명은 삼각형 또는 역삼각형 형태로 가동된다. 삼각형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이라 수비적이다. 역삼각형은 반대로 공격적이다. 윙어, 미드필더, 풀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전술 변화가 가능한 게 4-3-3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유기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황희찬, 주민규, 이강인이 3톱을 이뤘다. 황희찬은 강한 피지컬, 골라인을 따라 파고드는 돌파가 장점이다. 이강인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슛을 하는 인버티드 윙어다. 왼발잡이 이강인이 오른쪽에 배치된 이유다. 이강인이 인버티드 윙어라 그 뒤 오른쪽 풀백에는 오버래핑이 좋은 설령우가 자리했다. 이강인이 비운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간 설령우가 크로스를 올린 게 이재성의 선취골로 연결됐다. 황희찬과 엄지성이 부상으로 주민규가 전술적으로 교체됐다. 이들과 다른 스타일인 배준호, 오형규가 투입됐다. 주민규는 중앙에 박혀 골을 노리는 스타일인 반면 오형규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상대를 휘젓는 역동적인 킬러다. 0에서 1로 뒤진 요르단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생긴 찬스에서 오형규가 골을 추가했다. 살림꾼 황인범은 공수에 걸쳐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정삼각형, 역삼각형 미드필더진 변화를 완성했다. 공격 때에는 공격 요원으로, 수비 때에는 수비 요원으로 변신했다. 눈에 가장 띄지 않은 선수는 수비 전문 미드필더 박용우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눈에 띄지 않을수록 잘한 것이다. 그만큼 팀이 위기를 많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도 두세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경기 도중 위기를 맞지 않은 팀은 아무도 없다. 한국이 전반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면서 효과적으로 흔들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하는 숙제다. 축구에서 전술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다. 전술은 과정을 만들지만 마무리는 사람이 한다. 요한 크루이프는 축구는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걸 어떻게 수행하느냐다고 말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프 하바슬은 전술에 대한 논의가 과장됐다. 며 전술적 접근보다 선수들의 본능적인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군나르 솔샤르는 축구 승부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갈린다. 며 그들이 자유롭게 뛰고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축구는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게임이다. 승리는 재능 있는 선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해리 레드넵은 너무 많은 전술적 접근이 오히려 선수들을 억제할 수 있다. 그들이 본능을 믿고 자유롭게 플레이하게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비 알론소는 전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순간적인 결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술은 효과적인 공략법일 뿐 성공적인 마무리도 치명적인 실수도 결국 선수의 몫이라는 의미다. 선수들의 컨디션은 날마다 다르다. 부상, 날씨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용기를 잃을 수도 있고 흥분될 수도 있으며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다. 선수 간 손발이 어긋날 수도 있고 선수 간, 지도자와 소통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복잡한 기계처럼, 알고리즘으로 짜인 게임처럼 모든 부품이, 모든 선수가 딱딱 맞게 움직이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실제 축구와 온라인 축구가 다른 이유며 실제 축구 전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 게임 전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려운 이유다. 3. 살인 태클 오른쪽 화살표 휠체어 입국, 황희찬. 결국 정밀 검사 받는다, 장기 부상 여부 눈길.
대표팀은 10일 이하 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2에서 0 신승을 거뒀다. 기분 좋은 승전보임에도 홍명보 감독은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이날 요르단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거친 태클을 걸어왔고 황희찬, 엄지성, 스완지시티 두 선수를 부상으로 잃으며 전력 손실을 겪게 됐다.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전반 9분 압달라 나시브, 알후세인 SC 위 태클에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계속 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전반 23분 경합 과정에서 재차 발목을 밟히며 벤치에 교체를 요청했다. 황희찬은 지원 스태프의 등에 업혀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투입된 엄지성 또한 후반 6분 통증을 호소하며 배준호, 스토크시티와 교체됐다. 부상자가 속출하자 홍 감독 역시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홍 감독은 경기 후 뉴스원을 통해 엄지성까지 다쳐 당황스러웠다. 황희찬의 경우 이라크전 출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으로 돌아가 정확히 점검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황희찬은 11일 휠체어를 타고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상의로 얼굴반을 가린 황희찬은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엄지성은 목발을 짚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홍 감독은 두 선수의 소집 해제 및 대체 발탁을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12일 황희찬은 왼쪽 발목, 엄지성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이라크전 출전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아 소집 해제됐다. 이승우, 문선민, 이상 전북현대모터스 FC 이 빈자리를 메운다. 금일 회복 훈련부터 합류 예정이라고 밝혔다.